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에잇의 이정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무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무가구 전문업체 코아스에서 2018년부터 사무 환경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따로 독립해서 같은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바로 곁에 있는 거지만, 왠지 용어 자체는 좀 낯설고 좀 약간 일상에서 관심 밖의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 환경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관, 또 일하는 방식과 도구, 또 조직 문화 등을 이제 전략적으로 담아내는 어떤 경영 전략 측면에서의 한 그릇이자 지원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물리적, 시각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 실질적인 행동과 태도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때문에 이 사무환경 트렌드 연구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공간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나 보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뭐 조직 문화, 그리고 경영 전략까지 기업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대한 트렌드를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무 환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럼 우리나라의 좀 사무 환경 어떻게 변해 왔을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사무 환경은 PC나 이제 뭐 모니터, 뭐 또 인터넷의 도입, 뭐 이런 식의 일하는 도구의 발전을 기반으로 같이 좀 이제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0년대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혁신적인 아젠다가 등장하게 하는데요. 스마트 오피스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동 중이라든지 뭐 외부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공백 시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업무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어 같은 시간에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확보된 여유 시간을 이제 충분한 재충전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 오피스 하면은 자유자 석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오피스의 형태나 운영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오피스는 기술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든 간에 모두 스마트 오피스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오피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진보가 큰 영향을 미쳤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이제 모바일 기술의 발전. 그런데 이런 도구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이것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적용된 것이 이제 어 같이 큰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합하면서 스마트 오피스의 어떤 3대 요소, 기술적인 3대 요소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격적인 스마트 오피스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도입을 했다가 돈은 많이 들였는데 효과 많이 못 봤다. 또는 아예 좀 실패했다. 이런 사례들도 좀 많았고,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또 벤치마킹을 사례들을 좀 보다 보니, 우리 회사가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이거 쉽지 않겠다. 결국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서 또 그 안에 직원들이 적응해야 되는 문제, 이것들이 꽤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환경의 방향성은 이제 스마트 오피스가 지향하는 하드워크가 아니라 스마트 워크.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일단 기본적인 현재 사무 환경의 방향으로 보고, 2020년대에 들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사무 환경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비롯된 하이브리드 워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면 어, 사무환경 계통에서는 이제 재택근무와 그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제실근무의 혼합형 근무를 이야기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급하게 재택근무를 시도한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업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마트 오피스 때도 물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한다는 개념 자체가 비대면 업무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거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좀 경험하게 된 거죠. 실질적인 어떤 재택근무, 뭐 협업 툴, 뭐 화상회의. 화상회의가 전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화상회의를 뭐 본사랑 지방지사가 이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만 이제는 1인 화상회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이런 식으로 비대면 업무의 경험과 실질적인 활용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 변화인데요. 최근에 진입하고 있는 Z세대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Z세대 특징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친숙하고 비대면을 선호한다. 뭐 이런 좀 기술지향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들은 좋고 싫음이 명확합니다. 옛날 이제 우리나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위해서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공무원, 뭐 대기업을 막론하고 뭐 입사 뭐 한 1, 2년 만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환경과 문화가 앞으로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게 제일 크고 직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죠. AI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업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 AI 시스템을 뭐 도입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어,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외부 보안까지 방어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활용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관련 세미나들을 가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직급을 초월해서 하위 직급자가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경력 역전 현상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상급자들은 직원들한테 일 시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어떤 뭐 컨디션도 봐야 되고 이런 인간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AI한테 시키면 군말 없이 제깍제깍 해오죠.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과 멘토링이라는 기업에서의 어떤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직 문화도 변화하게 되죠. 심지어 AI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 전반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잠재적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저렴하고 심지어 쉽습니다. 뭐 생성형 AI 툴 메인으로 쓴다면 뭐 챗GPT 하나에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은 구독이 가능하니까요. 무료로도 쓸 수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일했을 때 이게 업무를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니까 그게 업무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인력 감축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화된다는 게 눈에 보이고 성과 측정도 가능해지죠. 어,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시대가 화두만 던져지고 발전 속도는 거뒀다면 AI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대 스마트 오피스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우리 사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러한 요인 그리고 배경들이 구체적으로 사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